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요즘에 인사가 좀 늦었네요. 제가 경남 고성에 와 있는데 기초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거푸집 띄고 양생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양생이 완전히 돼야 저희가 이제 다음 작업이 들어가는데 엊그제 비가 와가지고 내일까지는 양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직영공사로 진행이 되는데 직영공사 할 때 집 짓는 순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땅이 있어야겠죠.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셔야 돼요. 측량을 해서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 설계를 받아야겠죠.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내가 내부 구조를 만들 것인지 미리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도면을 좀 그려놔야겠죠. 무조건 건축사한테 도면을 맡기는 것보다 직접 그리세요. 어디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에 뭐가 들어가면은 좀 더 편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통합 검색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몇 평 주택 도면 그렇게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괜찮은 도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집을 지을 거고 어떤 방식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설계사무소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 문제인데, 측량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고 나서 빠르면 이제 보름, 늦으면 거진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돈을 먼저 입금하고 나서요. 그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대한지적공사 들어가신 다음에 주소 입력하고 측량 신청하면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측량을 하고,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 빨리 하면 그것도 뭐 보름, 늦으면 한 달 정도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안에 준비해야 될 게 또 많이 있어요. 먼저 기존에 있던 집이 있었다면 그걸 철거를 해야겠죠. 좀 오래된 집이라면. 지금 옛날 집이 대부분 이제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성면이잖아요. 그것도 치우려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지원도 해줍니다. 군에서 1년에 몇 가구 한정해가지고 철거할 때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성면을 철거하고 2차적으로 또 집을 허물고 모든 걸 이제 철거를 해놔야겠죠. 그럼 제가 여기 철거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 싱크대인데 조금 아깝긴 해요. 근데 이게 기존에 요거를 쓰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 뜯어져가지고 못 가져갔대요. 붙박이장 아깝다. 여기도 잠이 하나 있긴 있네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지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슬레이트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철거를 한번 더 할 거예요. 일단 성면을 걷어내고 집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싹 부술 겁니다. 자, 여기는 철거가 다 끝나고 이제 기초까지 공사를 했어요. 기초 공사 영상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직영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영 공사할 때 건축주분이 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이라면 많은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데, 또 단점이라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기초 공사하는 업자도 만나야 되고, 예를 들어 목수, 타일, 전기, 도배, 뭐든지 자기가 다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직영공사는 본인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섭외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재 산출부터 자재 수급까지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요.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생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큰 장점이라면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집을 자신의 설계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팀 섭외 잘못해서 직영공사 했을 때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목수팀 하나 와가지고 하루 작업하는데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예요. 그거 하루 잘못 돌렸다가 80만원 그냥 나갑니다. 자기가 여기에다 뭘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 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그걸 다 뜯어야 하잖아요. 그게 다 돈입니다. 시간이 결국엔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공정표도 만들어 두면 좋겠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공정표대로 하면 좋겠지만 조금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타이트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잡아두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여기에서 섭외 순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수, 그 다음 전기, 설비, 타일, 도배, 도배 장판이겠죠. 도배랑 장판, 그 다음에 싱크대,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살짝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수는 무조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목수팀 부를 땐 일당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평당 얼마 해서 마감까지 맡기세요. 대부분 목수들의 마감은 석고보드입니다. 골조 세우고 외장하고 석고보드,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합의를 봐야겠죠. 내부에 루바를 좀 치고 싶다 하면 어디까지 진행을 해줄 수 있냐, 그렇게 맡기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평당 75에서 100만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누구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직영공사 하실 땐 인터넷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정보도 다 알아야 되고, 집은 어떤 게 자재가 좋은지 다 검색을 하셔야 되고. 일단 저는 기초공사까지 끝났으니까 기초공사 하는 영상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기초공사 현장인데 고성이에요. 고성. 지금 레미콘 붙고 있습니다. 철근은 미리 다 내놨고 레미콘 타설하는 모습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나무 보이죠? 나무가 욕실이 있는데 욕실 있는 곳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주위로 이제 레미콘 타설합니다. 우리가 기초는 직접 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할 것도 되게 많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형님이 기초공사랑 판넬, 골조를 다 세워주실 거예요. 여기 오시네요. 이 형님. 지금 이 집은 28평입니다. 앞에 데크 전부 다 들어갈 거고, 방 3개, 주방 하나,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 하나. 오늘 기초 치고 나서 양생은 한 일주일 정도 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철근 묶는 거나 배관 작업은 사실상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쪽 일을 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돈 주고 맡기세요. 속 편하게. 멀리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도와주시려고. 형님 몇 킬로 지금 왕복 출퇴근하시는 거죠? 470km. 지금 3일 동안 왕복 470km를 출퇴근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주무셔도 되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업체에 맡기면 됩니다. 기초공사 해달라고. 근데 그 업체가 어디 있냐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 맡기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이제 거래처 형님도 있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엔 지자랑. 이렇게 기초공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양생시키고 나서 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기초공사 영상 보셨죠? 기초공사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돈 조금 더 들어도 맡기세요. 그게 여러분 몸과 마음에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영공사할 때 건축주가 해야 될 것들 또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산재 먼저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의무예요. 그리고 현장 관리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직영공사라는 게 일단 돈을 세이브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알아보면 결정을 못 하게 돼요.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저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결정할 땐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싶으면 잡으세요. 그리고 믿고 맡기세요. 집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냐,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계약서에 그냥 몇 번 나누세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공사 어느 정도 끝났으면 또 몇 프로, 그리고 마지막 잔금,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직영공사는 AS가 건축주 부담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직영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는 건축주 부담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집을 지을 땐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정말 실속 있고 따뜻하고 튼튼한 그런 집을 지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에 대한 거품을 많이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신껏 지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집이 잘못됐다 해도 내가 시켰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본인의 소신껏 집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집 지으셔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 공사하는 모습이 찍힐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찍진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 지어주는 남자 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로입니다. 제가 플로우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폴라베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폴라베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오스맨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 뭐라 했어?